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바야흐로 겨울입니다. 저는 추우면 움직이기가 싫어서 운동도 게을리하는 편인데 고양이들은 그런 것도 없다는 듯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달라는 크리미의 모습입니다. 저희 집 고양이들은 빗질을 좋아합니다. 빗을 보관해둔 서랍을 여는 모습만 보여도 후다닥 뛰쳐나오는 아롱이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저는 빗질이 좀 무섭습니다. 겨울철이라 무척이나 건조해서 그런지 집 전체가 누전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몸만 만졌다 하면 정전기가 터지는 계절인데, 이런 계절에 고양이들을 빗질해주는 건 길들여지지 않은 피카츄를 맨손으로 만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평소와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누나를 뽐내 척하면서 눈곱도 떼주고 털도 구석구석 빗질해줘야 합니다. 고양이들 입장에선 사실 안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안 해주면 눈곱이든 털이든 어차피 바닥에 전부 다 흘리고 다니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고양이들은 빗질을 좋아하지만 배 쪽을 빗질하기 위해 뒤집으려고 할 때면 항상 저항을 하는 편입니다. 그 저항의 강도는 발톱의 날카로움에 비례하는데, 문제는 이 시점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발톱을 깎은 게 한 달 전이었다는 거죠. 사실 아는 거 쥐뿔도 없으면서 괜히 뭐 아는 척 뽐내고 싶어서 말씀드리자면, 고양이가 말을 잘 안 듣고 버둥거릴 때 쉽게 핸들링을 하기 위한 요령이 있는데, 내가 너를 언제든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목을 잡고 세게 쪼르는 게 아니라 턱을 긁어주면 됩니다. 아마 고양이들이 연병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턱이 간지러워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목과 겨드랑이 같은 부위는 빗질하기 어렵지만, 어렵다고 해서 이런 곳을 안 할 거면 사실 빗질하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접히는 부위에서 털이 많이 뭉치기 때문이죠. 이 녀석의 이름은 다롱입니다. 자기가 빗질 받으면 받는 동안 거들어 주려고 다른 부위를 그 시간 동안 그루밍하는 편인데, 털이 뭉치기만 하고 별로 도움되진 않으니 깝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경고해줘야 합니다. 이전에 리뷰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카페트가 그렇게 쉽게 들리는 카페트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발톱을 먼저 깎아야겠네요. 다음엔 발톱이 박히는 곳이 저 카페트가 아니라 제 목덜미나 팔뚝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놓고 발톱을 깎으려는데 발바닥 털도 길어서 발톱이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집사 4년차 짬밥이면 만지면서 대충 감으로 자를 수도 있지만, 이전에 그러다 혈관도 같이 잘라서 반년 동안 삐져있던 쿠키를 생각하며 천천히 발바닥에 털부터 미는 중입니다. 고양이 발톱을 깎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깎여나간 발톱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찾는 건 좀 어렵습니다. 정 못 찾겠으면 그냥 잊고 살아도 되지만, 그러다가 나중에 거실에서 실수로 밟는 순간 각도에 따라 앞정을 밟은 듯한 데미지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톱을 다 깎았다면 다시 털을 빗질하는 단계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 몸이 고양이처럼 변해가는 걸로 보이는 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이전에 올린 약 먹이는 영상의 댓글을 보면 고양이를 어떻게 뒤집어서 앉냐는 질문이 종종 달리는데, 시작을 턱 빗질부터 잡고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이 자세를 했을 때 기분이 좋아진다는 인식을 먼저 심어주면 나중에 방심했을 때 주둥이에 약을 집어넣기에 용이해집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쿠키입니다. 육중한 몸뚱아리에 걸맞게 특기는 안 움직이기입니다. 그래서 빗질할 때 누구보다도 얌전. 쿠키는 갑자기 급한 볼일이 생각나서 뛰쳐나갔지만 평소엔 이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얌전하게 빗질을 받는데, 넌 잡히면 뒤졌. 이 녀석의 이름은 쿠키입니다. 특기는 탈옥으로 전과 이범인 감시 대상입니다. 이제는 얌전하게 제 케어를 받는 것 같지만 표정만큼은 세상 개빡친 표정으로 언제 저를 죽일지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고양이와 오랜 기간 같이 지내다 보면 고양이가 원하는 바를 무엇인지 잘 알게 되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원하는 바가 다를 땐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편. 사실 저희 집에 그딴 건 없습니다. 대화는 오로지 무력을 통한 몸의 대화만 있을 뿐입니다. 하기 싫어. 하기 싫어. 하기 싫어. 개빡친 쿠키는 그대로 도망가서 제 동생 뒤에 숨어버리지만 털 빗을 때마다 저도 여러모로 개빡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쌤쌤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 집의 막내 고양이 초롱이 차례입니다. 직접 가서 데려올까 했지만 지금 제 몸 상태가 털 범벅이라 데리러 가다가 거실 바닥에 털 뿌려지면 이따 청소할 때 개빡칠 것 같아서 네가 오라고 부르는 중입니다. 과학적인 원리를 정확히 설명드릴 순 없지만 고양이들의 빗질은 가면 갈수록 정전기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차례로 가면 갈수록 내가 들고 있는 빗이 어딘가에 그 변호사님처럼 느껴지게 되는데요. 야, 이게 우리 전 변호사라고 인사해. 아 따가워. 기절. 이쯤 되면 아무리 착하고 순한 고양이라도 조금씩 개빡치면서 아프다고 하기 마련입니다. 와 진짜 크림이 진짜 아우 좀 따가워 죽겠네. 아 따가 씨. 정전기 때문에 털도 손에서 안 떨어지는 모습이죠.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고양이용 에센스입니다. 1년 내내 쓸 일이 없다가 딱 겨울에만 쓰는 제품인데 광고는 아니고 그냥 아무 동물병원에 나가서 사시면 됩니다. 다른 고양이들은 안 뿌려주면서 초롱이한테만 에센스를 뿌려준 이유는 초롱이를 편애해서가 아니라 얘가 털을 가장 많이 뿜어내기 때문에 하루종일 빗질하느라 정전기가 제일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미친 털보새끼. 빗질이 너무 오래 걸린다 싶으면 가끔은 다롱이가 이렇게 도와주러 오기도 하는데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이럴 땐 와서 또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 역시 다롱이가 형은 형이구나, 일찍 태어난 값을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비록 20분밖에 차이 안 나지만 저는 숙련된 집사입니다. 그래서 좀 차별화된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요. 초롱이는 발톱을 깎다 보면 싫은 소리를 좀 길게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이용해서 간단한 악기를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고양이 빗질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고양이를 빗질하는 게 어렵다고 하는 집사분들이 있지만 사실 그건 빗질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고양이랑 뭘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걸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고양이가 좀 더 집사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고양이화 되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한번 빗질한 털의 양입니다. 솜사탕이라고 속여서 팔아도 될 정도네요. 원래 빗질은 빗질 그 자체보다도 뒷정리가 더 귀찮은 법입니다. 바닥이야 청소기로 돌리고 돌돌이로 마무리하면 금방인데 정작 제 몸에 붙은 털들은 돌돌이로 일일이 떼내기가 힘들거든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집에 남는 동생이 하나 있을 때 불렀다가 털 좀 떼달라고 시키면 친절하게 와서 깨끗하게 떼내줍니다.